여러분은 가족 행사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생각해보면 많은 경우 그 중심에는 따뜻한 이야기, 웃음, 그리고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끝없는 이야깃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이죠.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고 분위기를 돋우는 사람, 바로 그 자리가 주목받는 스토리텔러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족 모임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대화 속에서 우리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느끼고 공통의 추억을 되새기며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장소도 음식도 아닙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 하나가 웃음이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새로운 다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누군가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할 때, 혹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야 할 때,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곤 합니다. 익숙한 주제조차 말로 풀어내는 게 쉽지 않은 경험, 아마 대부분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스토리텔링이란 단순히 화려한 언변이나 드라마틱한 연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내용과 자연스러운 전달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는 청중, 즉, 가족들에게 신뢰와 공감을 얻기 가장 좋은 소재가 됩니다. 특히 가족 행사에서는 공감과 웃음, 그리고 유대감을 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담긴 의미와 느낀 점을 전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당신의 첫 해외여행에서 겪었던 황당한 에피소드를 떠올려 보세요. 단순히 비행기를 놓쳤다는 사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낀 당황스러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아서 여행이 어떻게 극적으로 이어졌는지를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희망을 줍니다. 또 하나, 가족 행사에서 특히 빛나는 스토리텔링 소재는 가족사입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도전과 성취를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혹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뜻깊은 순간들이 어떻게 쌓여왔는지 이야기하는 건 가족들 사이에서 특별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어릴 적 고생하며 가족을 위해 일하셨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낸다면 젊은 세대가 몰랐던 가족의 뿌리를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야기만 잘한다고 해서 스토리텔링이 성공적인 건 아닙니다. 전달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길거나 복잡한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반면 적절한 농담과 과장된 표현, 그리고 생생한 묘사를 곁들인다면 훨씬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족 캠핑 여행 중 텐트가 무너졌던 에피소드를 단순히 텐트가 날아갔다고 말하는 것보다 밤새 비바람이 몰아쳐서 아침에 보니 텐트는 부서지고 가족들은 모두 한데 모여 간신히 몸을 피하고 있었죠. 그때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라고 표현하면 더 생동감 넘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청중의 반응을 관찰하고 그 반응에 따라 이야기를 조율하는 것도 스토리텔러로서 중요한 능력입니다. 누군가 깊은 공감을 표하거나 이야기에 몰입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듣는 이들이 반응이 적다면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스토리텔링의 기본은 단순하면서도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 가족의 역사가야말로 가장 강력한 소재가 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가족 모임에서 주목받는 스토리텔러가 되는 방법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중요성과 기본적인 접근법에 이어 그 다음 단계로 스토리텔링의 기본 요소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의 주제 선정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주제를 선택할 때는 참석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공통으로 좋아하는 주제나 추억이 될 만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특정 가족의 전통 음식 이야기라든지, 함께 떠났던 여행, 또는 가정 내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물건에 얽힌 이야기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주제가 모두에게 의미 있고 한 번쯤 대화를 나누고 싶은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야기 주제가 적절하다면 스토리의 반은 이미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인물과 설정입니다. 이야기에서 누구를 중심에 두느냐,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설정하느냐는 스토리텔링의 몰입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족 행사에서는 대체로 우리가 익숙한 인물이 주요 등장인물로 설정되는데요. 이 인물이 과거의 경험이나 특별한 순간을 통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루면 훨씬 매력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겪었던 흥미로운 일화를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때의 감정과 고민,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사건이 현재의 가족들에게 어떤 교훈이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은 가족들이 상상 속에서 그 상황을 생생히 그려볼 수 있도록 묘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당시의 분위기, 날씨, 인물들이 입었던 옷, 그리고 주변 소리까지도 언급해 보세요. 이런 디테일은 이야기를 더 현실감 있게 만들어주고 청중을 자연스럽게 스토리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사실 모든 흥미로운 이야기는 갈등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등이란 단순히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물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맞닥뜨리는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큰 결정을 내렸던 순간, 같은 이야기는 갈등의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 즉 플롯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스토리의 흐름이 매끄럽게 전개되어야 청중들이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청중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흥미로운 질문이나 놀라운 사실을 제시하고 점차 상황을 설명하며 갈등을 고조시키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깔끔한 결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리듬과 속도입니다. 너무 길거나 늘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속도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단순히 재미를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가족들에게 기억에 남을 교훈이나 따뜻한 감동을 남길 수 있어야 하죠.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단란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드는 이야기는 모든 가족에게 특별한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감동과 재미를 주는 이야기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웃고 감동하며 그 자리를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일 겁니다. 사실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 청중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 감정은 대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 희생, 성장, 감사 같은 주제는 누구에게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행사에서 이런 주제를 선택한다면 자연스럽게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단순히 주제를 통해서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야기 속에 담긴 세부적인 요소와 전달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할머니의 손맛에 얽힌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순히 할머니가 음식을 잘하셨다는 내용을 나열하기보다는 그 음식을 준비하시며 느꼈던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해 보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이 그 순간의 따뜻함과 할머니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죠. 감동은 바로 이런 디테일에서 만들어집니다. 재미를 주는 이야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가족 행사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이야기는 대개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반전, 그리고 조금의 과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캠핑을 갔다가 벌어진 작은 사고를 이야기한다면 당시의 긴박함과 허술함을 과장되게 묘사하면서 웃음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과장이 진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허무맹랑하거나 억지스러운 이야기는 오히려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청중의 반응을 읽는 능력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청중의 눈빛과 표정을 통해 그들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흥미를 잃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는다면 가벼운 농담이나 익숙한 예를 들어 다시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중이 몰입하고 있다면 이야기를 천천히 전개하며 긴장감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유연한 대처는 훌륭한 스토리텔러가 갖춰야 할 필수 능력 중 하나입니다. 가족 행사에서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리듬과 균형도 중요합니다. 너무 무겁거나 진지한 이야기만 하다 보면 청중들이 피곤해질 수 있고, 반대로 웃음만 강조하면 깊은 여운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동과 웃음의 요소를 적절히 섞어가며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겪었던 재미난 사건을 웃으며 이야기하다가 그 사건이 당신에게 준 교훈과 감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더욱 풍부해지고 듣는 이들에게 긴 여운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점은 감동과 재미를 넘어서는 특별한 메시지의 전달입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그 이야기가 가족들에게 새로운 시각이나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포기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희생의 가치를 깨닫고 그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 이야기는 그 가족 행사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게 될 겁니다. 이어서 감동과 재미를 넘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스토리텔링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가족의 전통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현대의 이야기를 더해 미래의 세대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갈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행사에서 감동과 웃음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이야기가 곧 여러분 가족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가족 행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의 역사를 되새기고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며 각자 다른 경험과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이야기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가족 간의 연결을 얼마나 깊게 만들어주느냐입니다. 이를 위해 스토리텔링은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전통과 가치에 뿌리를 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가족의 전통이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한 가지 특정 사건이나 물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께서 결혼식 때부터 소중히 간직하신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가족 행사에서 나눠보세요. 단순히 물건의 존재를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 물건이 어떤 여정을 거쳐 지금까지 가족의 일원이 되어 왔는지를 생생히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가 그 물건에 담았던 특별한 감정이나 추억을 이야기한다면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역사의 일부가 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가족의 전통을 재해석하고 그 안에 담긴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스토리텔링은 단절된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스토리텔링은 서로 다른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젊은 시절 겪었던 이야기, 특히 현재 자녀들이 마주하는 문제와 비슷한 상황에서의 경험을 들려준다면 자녀들은 그 이야기에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모 세대 역시 자신들이 한때 자녀와 같은 고민을 했음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죠. 이러한 대화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가족의 전통뿐 아니라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도 흥미로운 접근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행사에서 최근 있었던 특별한 일을 스토리로 만들어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가족 여행에서의 재미난 에피소드나 최근 가족 중 한 명이 이룬 작은 성취를 이야기로 풀어내어 가족 전체가 그 순간을 축하할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현대적인 이야기는 가족의 현재를 기록하는 동시에 미래에 기억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참여형 스토리텔링을 도입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행사에서 한 명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차례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같은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거나 특정 주제를 가지고 각자가 경험했던 일을 나눌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하나의 스토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추억을 쌓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은 가족 행사에서 유대감을 강화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는 손자 손녀에게 단순한 추억을 넘어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넘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방금 전 가족의 전통과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족 행사에서 유대감을 강화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접근법으로 가족 행사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의 시작은 가족 행사 자체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 모임은 식사나 다과, 그리고 간단한 대화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테마를 더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의 역사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각자가 기억하는 가족의 특별한 순간을 가져와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사건이나 기억에 남는 순간을 공유하는 이 간단한 활동은 가족 전체를 하나로 묶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얽히고 설켜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발견하는 것도 큰 재미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접근법은 스토리 리플레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사건을 가족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가족 여행 중 겪었던 재미있는 사건을 떠올려 봅시다. 한 사람은 그 사건을 시작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다른 가족들은 자신의 시각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보탭니다. 같은 사건도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들릴 수 있죠. 이러한 활동은 가족들이 같은 경험을 어떻게 각기 다르게 느끼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며 더 큰 공감과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가족 행사에서 스토리텔링을 더 흥미롭게 만들려면 시각적 자료나 소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옛날 가족 사진, 오래된 앨범, 혹은 조부모님이 간직하신 물건 등을 꺼내와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아보세요. 사진 한 장만으로도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사진 속 풍경이나 인물에 대해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중요한 물건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그 물건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배경을 알게 되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가족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의 우리 가족을 주제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 각자가 자신의 상상 속에서 미래의 모습을 그려내고 이를 공유하는 겁니다. 10년 후에 가족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또는 미래에 꼭 이루고 싶은 가족의 목표를 스토리 형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상상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요소를 도입한 스토리텔링도 가족 행사를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특정 단어를 포함해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임을 해보세요. 여름, 강아지, 비밀 같은 단어를 정해두고 각자 그 단어를 포함해 짧은 이야기를 덧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의 흐름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자연스럽게 웃음과 즐거움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 행사에서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자신의 상상력을 펼칠 기회를 얻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의 마지막 단계는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 작은 가족 이야기책을 만들어 보세요. 각자가 말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곁들여 하나의 책으로 엮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가족의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될 수도 있죠.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 과정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다음에는 가족의 이야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통찰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 단순한 대화의 도구를 넘어 가족 행사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는 방법을 더 깊이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가족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과정에서 어떤 창의적인 순간이 탄생할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가족 이야기가 특별해지기 위해선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듣는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 수 있는 통찰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통찰은 대개 평범한 사건 속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흘러가는 순간들을 이야기로 꺼내면서 그 안에 숨겨진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주말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준비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은 계란을 굽고 다른 사람은 채소를 다듬으며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순간,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추억을 넘어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과 가족이란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이런 통찰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어도 충분히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 행사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기억에 남는 상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가족의 역사 속에서 그 물건이 어떤 역할을 했고,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탐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물건이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까지 생각을 확장해 보세요. 이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가족의 유산과 같은 깊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시각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은 단방향적인 전달이 아니라 서로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공감과 이해를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님이 젊은 시절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자녀와 손자, 손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이 속한 가족 공동체의 힘과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평소 말수가 적은 가족 구성원도 스토리텔링의 장이 열리면 자신만의 이야기를 꺼내기 쉽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접근법은 이야기를 상호작용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들려주는 도중 일부를 빈칸으로 남겨 가족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이어가는 형식을 시도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5년 전 겨울에 갔던 여행에서 큰아버지가 갑자기 오호를 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면 가족들이 각자 기억하거나 상상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보태면서 흥미로운 대화가 오갈 겁니다. 이는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 이상의 참여를 유도하며 가족 모두가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가족 행사에서 스토리텔링이 특별해지려면 그 이야기가 단지 지금의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전통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기억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세대별로 이어질 수 있는 가족의 가치와 지혜를 글로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족의 이야기는 자녀나 손자, 손녀 세대에게까지 전해지며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하나의 유산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족 행사가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남기 위해선 모두가 스스로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가진 힘을 믿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토리텔링은 단지 말로써 전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하려는 노력의 표현입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곧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 행사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해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부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접근법, 그리고 감동과 통찰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방법까지 스토리텔링이 단순한 대화의 도구를 넘어 얼마나 깊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았죠. 그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 행사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완성형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목받는 스토리텔러로 자리 잡을 준비를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가족 행사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나이대, 관심사, 그리고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이야기를 적절히 조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이 많이 참석한 자리라면 재미있고 단순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조부모님과 같은 연로하신 분들이 계신 자리라면 과거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이야기가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청중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지 상상하며 준비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청중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질문이나 흥미로운 사실로 문을 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가진 분이 누군지 아세요? 또는 이 물건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와 같은 질문은 듣는 이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끌어냅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흥미로운 주제로 청중의 마음을 여는 것은 스토리텔러로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의 구조가 탄탄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길게 늘어지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으니 간결하지만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시작, 갈등, 그리고 해결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짜보세요. 이렇게 하면 청중이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전개를 따라올 수 있고 몰입감도 높아집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씩 멈춰 청중의 반응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응이 좋다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가고 반대로 흥미가 떨어진다면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이야기의 중반부에서는 청중이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디테일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야기 속의 인물, 장소, 분위기를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청중이 마치 그 순간을 함께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야죠. 예를 들어 할머니가 그날 손수 만든 떡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시며 살짝 웃으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해요 같은 표현은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정을 자극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표정과 몸짓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눈빛과 손짓, 그리고 목소리 톤의 변화를 통해 이야기의 분위기를 전달하면 청중은 더욱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 스토리텔링의 클라이맥스에서는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이야기에서 클라이맥스는 종종 사랑, 희생, 혹은 가족의 유대와 같은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희생했던 순간, 혹은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던 경험을 들려줄 때는 감정적으로 절정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과장되거나 연출된 느낌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진정성이 담긴 이야기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며 여운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가족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와 같은 말은 듣는 이들에게 감동과 동기를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나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음에는 우리가 꼭 가족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아서 이야기해보면 좋겠네요. 같은 연결 멘트를 통해 가족들의 대화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족 행사에서 스토리텔러로 주목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단순한 대화를 넘어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며 미래의 세대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실천하며 가족들과 함께
더욱 풍성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가족의 사랑과 추억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